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이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네. 문수. 잠깐만 이제 설날 여사 얘기 잠깐 해주세요. 잠깐. 예, 설날에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설날 여사를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잠깐 이제 진행을 좀 했었어요. 한 40분 정도 이제 만났는데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제가 그 방송하면서 맞은편 앉아 있었는데 푹 빠져들더라고요. 빠져들고 너무 말씀을 조근조근하면서 몰입감 있게 잘하세요. 그리고 말이 거침이 없는 거 있잖아요. 막힘이 없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든지 거기에 뭐 고민하거나 뭐 어떻게 뭐 꾸미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감동적인 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울컥한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옛날에 이제 옥바라지 했던 거 얘기도 했었는데,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들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옛날에 동시에 감옥에 이제 계셨던 적이 있는가 봐요. 구치소인지 어딘지 몰라겠는데 그 두 분이 동시에 있었는데 그때 딸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딸이 면회가 온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못 했는데 아마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족들 온 이제 가족이 전부 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올곧게 그렇게 생활해온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 토론회가 꼭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이런 대선 나온 사람들은 대선 후보끼리만 토론하지 말고 배우자도 토론해가지고 영부인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따지는 배우자 토론이 제일 네, 배우자 토론회 그런 거 하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뭐 아니지만 딱 한 번 정도라도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배우자 토론회 하면 그 장면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비춰지겠네요. 오히려 대선 후보 토론이 못지않게 그렇죠. 관심이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자는 누가 나갑니까? 이제 싱글이면 좀 그렇겠네. 이준석 네. 후보자는 빼고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도 뭐 괜찮고요. 여자친구가 네. 등장한다. 네네. 예.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수 대통 펀드. 자, 그 한번 김문수 후보의 문수 대통 펀드 출시 19분 만에 뭐 1시간도 아닙니다. 20분도 채 안 걸렸다고 하죠. 19분 만에 250억을 돌파했다. 지금 보이죠? 문수 대통 펀드. 예,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다. 총 250억을 모금한다. 저렇게 공지를 했는데 19분 만에 250억을 돌파를 했다. 너무나 빨리 모집이 돼가지고 추가 참여자들이 쇄도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받고 있다. 서버가 아주 폭발할 정도였다.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겠죠. 5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저렇게 폭발적으로 펀드에 모집된 거 어떤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일단 펀드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이유가 운수 대통이라는 말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문수 대통 딱 라임에 떨어지게 너무 잘 지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렴한 게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죠.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거 치르고 나니까 10억이 넘게 남았대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때 후원회장인가 목사님과 하는 분이 고생했으니까 여기 계신 이제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단체 회식 한번 하고 그 돈을 당에 반납하자라고 그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제 꺼냈다 하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청렴성을 아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칼에 절대 안 된다. 딱 끝났으면 그걸로 그냥 그 문 닫아라 해가지고 다시 열지 못하게 고가를 딱 잠궜다고 합니다. 잠그고 이제 후원식을 해단을 하고 바로 그 돈을 바로 이제 정당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새누리당에다 인수인계 해가지고 정당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당에다 환수를 해줬죠. 환수가 아니죠. 당에다 이제 인계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이제 선례가 있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너무 청렴해가지고 믿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신뢰감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8월 중순에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가 아까 2.몇 %인데 원금 플러스 이자로 갚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뭐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국민의 힘이니까 뭐 원금 때 이제 전혀 없죠. 이자도 이제 당연히 붙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후원에 이제 이렇게 펀드를 한 거는 단수 후원 이상의 투자의 매력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빨리 됐다. 뭐 다른 후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1시간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19분 만에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기다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김문수 펀드가 열리거나 김문수 후보가 후원금 모집한다 그러면 내가 바로 내겠다라고 이제 기다리는 이제 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후원금 네. 모집금 모집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네. 뒤에 이제 펀드 얘기는 별도로 하고요. 네. 대선 기간엔 통상적으로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가 저거 어떤 후보의 테마주다 하면 이제 짧은 시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이 후원금이나 펀드 모집도 대선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실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은 지난 4월에 후원금을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당시에 29억 4천만 원 알려졌죠. 그런데 하루 걸렸다고 하죠. 29억 4천만 원 후원금 모집하는데 이제 이재명 후원금 모집과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펀드 모집 이것과 비교를 할 때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이제 펀드하고 후원금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펀드는 채권형인 거고요. 나중에 예. 이제 갚아야 되는 거고 후원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받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연말 정산할 때 후원금 이제 내역을 이제 10만 원까지는 보조를 다시 해주니까 세금으로 환급시켜 주니까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과 이제 돌려받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것과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투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 이제 이분이 되게 강한 이제 믿음, 강한 바람도 있는 거지만 이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단순히 금액이 몇 억이 아닙니다. 250억입니다. 이제 250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정책 흐름을 이 펀드로 모금을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향인데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데는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 차가 나고 어떤 데는 한 자릿수 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유승민 전 대통령이 탈당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 그리고 방송 토론한 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이 망언 있지 않습니까? 이 망언도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가 보통 두 자리예요. 15% 18% 많으면 22% 나는데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그건 한 자리로 좁혀질 가능성이 이번 주에 좁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샤이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내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내가 파면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파면까지 동조하는 이런 걸로 부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아마 자기의 뜻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승민 전 대통령이 탈당하셨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어놓고 샤이하셨던 김문수 지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지지율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그러면 큰 물줄기 어떤 변화의 물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금 마감하는데 하루가 걸렸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는 단 19분이 걸렸다는 거. 이거는 이제 결집 속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결집 속도의 차이가 저쪽은 이미 오래돼서 좀 이제 속도가 빠질 때가 됐어. 지쳤어. 초반에 스퍼트를 너무 많이 낸 거야. 그 뒤에 가면 좀 처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스퍼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집 속도도 빠르다. 그다음에 정치의 큰 흐름, 큰 물줄기가 마련됐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펀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김 후보의 펀드 모집 소식이 알려졌죠. 19분 만에 250억이 다 찼다. 그래서 추가로 더 모집을 한다. 서버가 폭발할 정도로 폭주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펀드 모집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20일, 2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서 약 350억 규모의 이재명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었어요. 자, 앞서서 김문수 후보 펀드 소식이 어제 알려졌고 알려진 직후에 바로 오늘 펀드 모집을 하려고 했던 350억 규모의 이재명 펀드. 그런데 어제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핑계는 이렇게 됐어요. 민주당에서 밝힌 건 이런 핑계를 냈습니다. 노쇼 피해를 이유로 펀드 모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거 몰랐다는 겁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19분 때문이에요. 19분. 19분. 예. 자기들이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든지 뭐 판단을 자체를 했을 건데 이 19분보다 더 빨리 355억 펀드를 마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뭐 한 몇 시간 또는 하루에 걸려서 마감될 수도 있다. 아니면 마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비교되는 어떤 근거 자체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아예 판을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펀드 하면 사실 좋죠. 자기들이 이제 그만큼 많은 후원자들, 많은 이제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19분을 못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격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이제 후보거든요. 네. 앞에 1등하는 후보보다 보통 이제 추격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게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게 19분과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결집을 더 빠르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가 될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그런 걸로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이 누군가 사칭을 해서 돈을 갈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들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이거 말 만든 것 같아요. 예. 사칭을 누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선 후보 이제 대선이 있는데 네. 대선 후보로 사칭해서 뭘 이제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것도 수백억 되는 거를 누가 기획할 수 있고 그걸 기획한다면 그게 안 들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걸리죠. 그 뭐 내가 후원 펀드를 했는데 여기 맞느냐고 누가 한마디 물으면 바로 당에서 확인하고 경찰 고발하게 되면 금방 끝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검사 사칭하고 총각 사칭하고 보수 사칭하고 이제 이랬던 분이 이런 이제 펀드 사칭을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좀 우스운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아직 모르는가 봐. 예,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거죠. 계좌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크라우드 펀딩은 네. 펀딩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좌 걸어놓는다고 그냥 그 펀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알면서도 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오랜 기간 선거를 해온 사람인데 근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분, 네. 19분의 마법 네. 이걸 깨지 못하면 오히려 펀드를 조성해서 선거 자금 중에서 좀 편하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선거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아무래도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반영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그게 확 좁아지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격세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은 자기들은 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막아야겠다. 적어도 막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보태주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19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취소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우리 강노을님이 19분 넘사벽 이렇게 해놓으셨네. 예, 맞네. 19분 넘사벽, 19분 마법. 자, 그것을 사실을 걱정을 해서 이재명 펀드 모집하는 것 취소하고 대출 받아서 350억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한다고 하네요. 그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어제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죠. 지기훈 판사 관련된 이슈죠. 한번 그거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기훈 부장판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보고 민주당이 그 후에 대응한 거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지기훈 판사가 어제 재판 시작 전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있었죠. 그 시작 전에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의혹에 대해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의혹 제기 내용 사실도 아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어요. 삼겹살에 소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기훈 판사 주장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들으셨어요? 지기훈 판사 화가 많이 났어요. 이제 본인이 어지간하면 자기 흔드는 거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별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진까지 있다고 하면서 증거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재판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장 안 밝히면 뭐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가장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판사 그 재판을 지휘하는 판사 뒷조사를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규정을 한 거죠. 본인 나는 어떻게 보고 있다.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다, 협박하는 거다라고 지금 본인은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판 지휘하는 직연 판사만 느끼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배석 판사, 대등 판사인지 모르겠는데 배석 판사도 지금 다들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우리 재판부를 흔들려고 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공정하고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또 보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제보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민주당은 제보 가짜 제보 전과가 되게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왜 김만배 씨, 신학님 씨 허위 인터뷰 이것도 제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허위 인터뷰 한 거를. 근데 전부 다 그게 가짜라 돈 받고 했다는 가짜 인터뷰가 밝혀졌었고요. 또 하나 청남동 술자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랬죠. 제보했었는데 그때는 그 여자의 육성 녹취까지 나왔었어요. 아주 신뢰할 수 있다라면서 흑석 김희건 선생이 굉장히 손을 벌벌벌 떨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게 전부 다 가짜였다는 게 허위라는 거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죠. 좀 얼마 전에 주진우 의원도 뭐 이제 룸사롱 갔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룸사롱에 있는 여성 접객원이라 그래요. 룸사롱 추정된 장소인데 여성 접객원을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주진우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뭐냐면 여성 접객원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선배 이제 뭐 법조인인지 모르겠지만 선배의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아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성 접객원들이 남자 옆에 한 명씩 앉아있다는 한 거예요. 예. 완전히 그거는 아주 악의적 공작인 거죠. 선배의 부인을 가지고 전부 다 여성 접객원이라 모욕하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인격 모욕이고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가짜인데 이것도 제보라면서 막 이제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 그러면 지기현 판사 이것도 지금 어떤 그 증거라기보다는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정황만 가지고 몰아가는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제보 공작이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선 후보 이걸 언급을 해요. 예. 아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재명 후보 어떻게 언급한지 아세요? 지기현 판사 얘기를 하면서 지기현 판사 직접 딱 그 겨냥하지 않고 당에서 공정하게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싹 빠져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선 후보인 내가 당신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어라고 하면서 본인은 나중에 거기서 말을 한마디 했다가 뭐 룸살롱 관련된 거 말에 한마디 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또 고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재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골프 안 봤다 김문기 모른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지기현 판사 언급만 하고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즉 압박만 하고 법망은 피해가는 어떤 법에 고소될 근거를 피해가는 이런 아주 교활한 수법을 써가지고 지기현 판사의 재판을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기현 판사가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란 부분이 포인트로 하나를 얘기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해서 몰래 뒷조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하는 곳을 흥신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흥신소 같은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까? 몰래 이제 뒷조사하고 다니고 뭐 일종의 고급스럽게 야. 이야기하면 사설 탐정이고 예? 이제 저런 이제 흥신소를 발주하는 저런 정당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더 공식적인 이제 기관이 많겠죠. 무슨 첩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도 있을 거고요. 총리실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이제 검찰도 있고 여러 이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많은데 예. 그걸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뒷조사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지금 안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정당 대선하고 있는 이 도중에도 이렇게 흥신소를 통해서 마치 뒷조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 잡으면 아마 더 할 것이다. 아마 사찰이 이제 아주 만연하는 그런 위험한 이제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사법부라든가 또는 입법부라든가 입법부는 다 국회의원들 말한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아닌 국회의원들한테 한 명씩 붙여가지고
어디 가는지 따라다니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뭐 밤에 어디 가느냐 또 누구 만나느냐 또 도청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소설 같은 얘기지만 안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흥신소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위원 판사 중요 재판을 다루고 있는 판사의 뒷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또 직위원 판사 관련된 공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어제 직위원 판사가 입장을 밝히자 노종면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죠.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하겠다 해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 사진이 저게 한번 보시죠. 이것도 또 조작된 사진이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모자이크 처리를 저렇게 했으니 지난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한 얘기들이 자기들이 있습니다. 조작된 사진.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 원래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조작된 사진이 드는데 어쨌든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어깨동무 사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사진을 전면을 보면 핵심적으로 좀 우리 확대해서 좀 보여줬는데 밑에 테이블까지 이렇게 보면 뭐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여자 종업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저 사진을 공개했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그 룸이라는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할까요? 이건 룸이네요. 자, 여기는 근데 공개된 장소입니다. 저 보니까 이 사진은 또 다른 거예요. 저거 뭐죠? 예, 이게 룸도 아니고 이게 또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엔 저 사진이 다른 날짜에 찍힌 사진이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일단 저 사진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데를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이제 소파가 있고 이제 저렇게 방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는 이제 저런 곳이 룸살롱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가면요 저런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런 곳을 이용 안 하신 분 되게 흔하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국회 앞이라든가 동여의도라든가 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저렇게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저렇게 2층에 가면 저렇게 손님들이 안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얘기할 수 있게 만든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저 카페가 디자인이 저런 식이에요. 소파가 가운데가 대리석된 테이블이 길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4명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가면 이제 대신 커피가 비싸죠. 커피라든가 음료라든가 비쌉니다. 뭐 2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자리값을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게 저 사진만 가지고 룸살롱이다 보기에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아니 룸살롱면 최소한 술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고급 카페로 저는 추정된다라고 좀 더 보여지고요. 룸살롱이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룸살롱에 기본적으로 나온 거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음료 그 과일 같은 거 막 여러 가지 있는 거라든가 또는 뭐 룸살롱에서 흔히 먹는 양주라든가 뭐 아이스볼이라든가 또는 뭐 아가씨라든가 여성 접객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사진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남자 3명만 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저걸 가지고 룸살롱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거는 진짜 이제 거의 공작에 준하는 그런 몰아가기다. 한 사람을 낙인 찍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낙인 찍기를 지금 하려는 의도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보시면 저 이거 말고 그냥 빈방 있지 않습니까? 네. 빈방이 있는데 빈방 저 사진은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찍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올 때 찍으실 리가 없을 거고 왜 깨끗하니까 이상해요 뭔가. 그렇다면 저것도 그냥 카페에 그 공간에 말한 그러니까 건지. 나중에 이야기 나온 건 저건 나중에 누군가가 가서 민주당 또 관련자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네. 찍은 사진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자 저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려면요 저기에 있는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직접적인 진술이나 증언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저기 있는 사장한테 직접적인 확인을 하든지. 근데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저 사진을 받았고 그 사진을 전해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푼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이거는 직접 증거가 없는 가정에 정황적으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청담동 술재 같은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주진우 의원처럼 뭐 여성 적개라고 딱 단정을 지었지만 알고 보니까 선배의 부부였던 거 이제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저는 나중에 큰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민주당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식으로 한번 답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저 사진 이렇게 보면서
어쩌라고. 그 옛날에 배영만인가 하는 개그맨 있었거든요. 혹시 네. 아실래 모르겠는데 네. 어쩌라고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어쩌라고요. 아니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예.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몇 가지 질문하면 그러니까 어쩌라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토론은 기본 안 돼 있죠. 예. 자, 저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사진에서 무슨 접대하는 사진인지 그냥 친구인지 모를 지인인지 저게 카페인지 어딘지 거기에서 그냥 여름쯤 돼 보이는 시기에 사진을 찍어 보이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저게 두 분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아니에요. 남성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과 같은 술 먹고 술자리도 아니고 술도 없고 무슨 여성 주객도 없고 그냥 접대를 했다.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고 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 사진이 술도 없으면서 뭐 그런 증거도 없고 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꽃이 있어요. 조화꽃이 있고 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저 위치에 보면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전체 아무도 없는 사진 위치에 보면 저게 저 뭐죠 이게 등불 그렇죠. 뭐지? 저기 전등이 있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르죠. 예, 전혀 다른 구조에 있는 소파 쿠션도 예. 좀 달라요. 색깔이나 디자인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찍은 건지 또 의문이고 어떤 장면의 상황인지도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인데 민주당이 저걸 일단 여성 종업원을 옆에 두고 접대받는 룸살롱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누군가로부터 이해 당사자의 어떤 청탁과 같은 걸 들어주는 것 같은 것으로 해석되게끔 하고 여성 종업원을 옆에 두고 접대받는 고급 룸살롱이다. 여성 종업원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당이 증명을 해줘야 되고 저게 고급 룸살롱인지 민주당이 그 지적했던 곳 있잖아요. 그 어떤 가게 네. 거기가 통상적으로 이제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이 다른데 유흥업소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란주점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그 가게는 또 유흥업소도 아니고 단란주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성곡이 없다는 얘기네. 여성 예. 적격은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이걸 저 사진을 덜렁 던져놓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찰을 해라. 너희들이 다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예. 무슨 직접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뭐 육하원칙 따라서 얘기를 해야지 저게 가능한 거지. 저렇게 덜렁 저렇게 던져놓고 하면요 이 세상 모든 이제 선거에서 영향 주려면 야 이런 의혹이 있다는데 빨리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선거 방해하고 또 낙인 찍게 하고 재판 방해하고 이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저런 식으로 의혹이 있다 카더라라는 식으로 던져놓으면요 세상 전부 다 지금 일할 사람 없고 또 뭐 감사하고 감찰받는 사람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도 넘쳐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저런 거는 역시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못된 버릇이 다시 도졌다. 선거만 앞두고 나면은 주변에 카더라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마구 남발해가지고 혹세무민,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거, 그리고 혹세무민을 하지 않습니까? 혹세무민 이제 선거 전략이 다시 시작됐다. 그래 봅니다. 예.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터질 때는 상당히 그럴듯했죠. 첼리스트가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현장에서 들었다는 식으로 첼리스트 당시에 남친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것처럼 장소, 시간, 뭐 참석자 이런 거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뻥이었죠. 뻥. 완전 허위 여론 조작이었죠. 그 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한동훈 장관 김앤장 관련된 변호사들은 완전히 그런 곳에나 찾아가서 서로 술이나 새벽에 먹는 사람들로 취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2의 청담동 술자리가 지금 터진 건가요? 시즌 2인가요? 근데 조작된 것들도 계속 나와요. 네. 몇 가지 지난번에 저희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만 비스티 보이즈 한번 영화 그 영화에 등장했던 지금 저게 이제 윤계상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비스티 보이즈 영화의 저 한 장면을 저렇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유흥주점이든 단란주점이든 유흥점이라면 저렇게 술이나 과일이나 쫙 깔아놓고 먹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사진에 한 좌파 유튜브에서 저렇게 윤계상 사진을 흑백 처리해가지고 저게 직위원이라는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인식시켰어요. 저렇게. 야 정말 악질. 저렇게 이제 악질이다. 사진을 사실상 조작하는 방식으로. 예. 흑백 처리하니까 약간 사람이 이제 윤곽이 이제 약간 선명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흐릿해지는 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배우 이제 윤계상을 직위원 판사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이게끔 내란 담당 판사 직위원이 저기서 저런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저렇게 딱 걸어 놓은 거죠.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보니까 아주 원거리에서 사진을 찍어 놓고 누군지도 알 수 없게 하면서 그게 직위원인 것처럼 막 사진을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좌파 매체에서 저 유튜브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노종면이 공개했다는 그 사진 다시 한번. 자, 그런데 저 사진이요.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거.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저거 사진 조작했다고 우리가 지금 사진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저거 조작했다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자기들 스스로 모순이 돼가지고 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재명 이제 후보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뭐 조작이고 뭐 무죄고 이런 거지만 이재명 사실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재명 법 따로, 그다음 국민들 나머지 국민들 적용받는 법 따로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민주당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당한 얘기지만은 이제 우리가 저런 식으로 했다면 조작이다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조작을 해서 저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참 보는 국민들은 참 이런 위선적인 정당이 없을 것이다. 저렇게 자기들 한 것은 모두 이제 옳고 남이 한 것은 모두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무슨 전체주의 사회 국가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저런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가 뉴스라는 게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당에서 일단 지령이라든가 방침, 보도 지침 이런 것들 내려온 것만 보도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정말 두려운 공포감이 듭니다. 예. 자,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직위원 판사와 관련된 뭐 룸살롱 의혹과 관련해서 직위원 판사가 입장도 밝히고 민주당의 노종면 대변인이 사진을 공개하는 그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의 콜라보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세 번째 단독 혜택입니다.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에서 콜라보에서만 단독 혜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자, 녹용 전립선 보감입니다. 잔뇨감, 빈뇨, 양뇨 등등 굉장히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도 최근에 이 잔뇨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품을 뭘 사면 좋을까,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은 다른 게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마침 저희가 광동이랑 콜라보를 하게 돼서 지금 처방 중이라면 좀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았고 녹용 건강기능식품 광동 녹용 전립선 보감인데 글씨도 나오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상품인 녹용 전립선 보감을 펜앤마이크 광동 특가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두 박스에 40만 원, 세 박스에 5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요즘 뭐 구매 한 번 하려고 하면은 링크 타고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우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문의전화 1661-6915 1661-6915로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동시에 정말 간편하게 가능하시니까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 콜라보 제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혈당과 유산균에 대한 걱정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광동 제품인데 혈당과 유산균을 한 방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두 번째 단독 혜택인 만큼 특가, 초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당 유산균 한 박스에 18,000원, 그리고 세 박스에 4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혈당 관리 장 건강을 오직 하루에 한 캡슐로 한꺼번에 정말 가성비 넘치게 해결이 가능한 제품,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에서만 맞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측 하단에 손쉽게 나와 있는데요. 문의 전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동시에 간편하게 가능하니까요.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콜라보로 이번에 PPL을 진행 중에 있는데 무려 3가지 상품이 펜앤마이크 광동 초특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관절 상품인데요.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입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관절 신소재 플러스 흡수가 매우 빠른 프리미엄 관절 영양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팩으로 해서 간편하게 뜯으면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마셔봤는데 쓰지도 않고 아주 달달했습니다. 맛도 좋고 또 몸에는 더욱더 좋고, 특히나 저도 풋살을 매주 2회 정도는 차다 보니까 이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을 마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풋살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에서만 초특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한 박스에 49,000원, 그리고 세 박스에 98,000원 할인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번거롭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문의 전화 1661-6915, 1661-6915로 전화 주시면은 손쉽게 구매 및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